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람?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 절대 먼저 사과 안 하는 사람 등등 아마 여러 사람이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들을 부자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나의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말하고 지지하도록 설득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참고해 우리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장애물에 대한 저자의 특별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쓰고 고민하며 혼자 고통받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이 영상이 엄청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냉소주의자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들을 치킨 리틀에 비유했습니다. 치킨 리틀은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아웃사이더로 통했지만 매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며 농장에 소란을 피우고 다녔죠. 시간이 지난 후 정작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도토리였고 치킨 리틀은 모든 마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던 거나 해. 그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들은 종종 내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강요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심과 냉소주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도록 부추긴다는 사실이죠. 냉소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하여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방식을 알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처럼 똑똑하지 않아. 나는 너 실패에 빠질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기요사키는 이러한 냉소주의자들을 멀리함으로써 분석적 관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두려움과 의심을 내버려 두면 냉소주의자가 되지. 부자 아버지가 즐겨하는 또 다른 말은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였다. 부자 아버지는 비판은 눈을 가리는 반면 분석은 눈을 뜨게 한다고 설명했다. 1950년대 뉴스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위협을 크게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거액을 들여 방공호를 만들고 거기에 음식과 물을 저장했죠. 이 일화에 대해 마젤란 펀드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그때 만약 사람들이 방공호를 짓는 대신 그 돈을 시장에 현명하게 투자했더라면 그들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도시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 전역에 총기 판매가 급증하며 한 제약회사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는 TV 광고를 내보내면 정말로 감기 발생률이 증가하고 감기약 판매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요사키가 말하는 분석적인 사고와 냉소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요사키는 부동산과 주식은 재정적인 독립이나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강력한 투자 도구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화장실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피터 린치가 소음이라고 부른 것이고 부자 아버지가 냉소적인 이야기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난 화장실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쏘아붙이고 싶어진다. 그들은 화장실이 그들이 원하는 재정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을 한다. 어떤 것의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분석을 하는 것이며 냉소주의에 빠진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요사키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그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겠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요사키가 말하는 리스크와 냉소주의를 구분하는 진짜 자세였던 거죠. 기요사키가 말한 리스크와 냉소주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신다면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실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게으름뱅이들입니다. 이건 정말 신선한 개념입니다. 게으름이 뭐가 신선하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기 싫어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속이는 비겁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나는 너무 바빠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너무 바빠서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원인은 똑같아. 그들은 바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바쁘게 지냄으로써 게으름을 피우는 것 말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효율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해야 하거나 이런 걸 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앉아서 하루 종일 영수증 파일만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하루를 그걸로 다 채우고 싶다. 그걸 하느라고 다른 걸 못했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공문을 작성하거나 그런 복잡한 일들은 업무 능력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한 성장에 대한 고통을 계속 회피하다 보면 이런 게으름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기요사키는 이 특별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심리적 상태다. 사람들은 삶이 제공하는 더 좋은 것들을 욕망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받았다.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 또는 난 결코 그럴 여유가 없을 거야. 저거는 저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한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요사키는 내가 만약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긴다면 난 무엇을 할까? 내 자신의 욕심에 좀 더 솔직히 다가가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부자 아버지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신에 부자 아버지는 그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가르쳤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믿었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말이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머리를 열고 해답을 찾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저는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기요사키가 알려준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물은 들기 쉽다. 금묵자학이라 그러죠. 기요사키가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란 부자가 되기에 나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카드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을 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차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들은 내가 아닌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내 주변 사람들이 과소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걸 맞추는 간단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문제라 그러면 50문제까지는 다 같이 정답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실험 참가자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부러 오답을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의 판단을 보지 않은 채 혼자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테스트에서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린 답을 내놓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 사람들은 3분의 1 이상 역시 틀린 답을 내놨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평판이 생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속한 그룹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그룹의 선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24시간인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7, 8시간 빼면 16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깨어있는 시간을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몸이 좋은 사람들은요,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고,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절약과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먼저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 대한 말이 마음에 들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더 강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약 경제적 자유라면 나와 가족을 자유롭게 하고 부자로 만드는 것에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가 가진 자산이죠. 교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란 그것을 취득함으로써 나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월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책이나 강의 같은 컨텐츠, 사업가들에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업체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야 하고, 내 자산을 모으는 것에 첫 번째로 내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이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로 나아가는 관계와 소비 습관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네 번째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는 돈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부자를 만난 적도 없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았다. 바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똑같죠. 하지만 기요사키에 따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요사키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반발심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시도하는데 1000만원짜리 투자가 있다고 했을 때, 금수저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해서 인생에 타격이 없지만, 1000만원을 가진 흙수저는 한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도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요사키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두려움에 대한 부자 아버지의 해결책은 이 작은 구절이었다. 리스크와 염려가 싫다면 일찍 시작하라.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의 총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부자들은 돈을 실패로 바꿔버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실패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까먹게 되고, 실패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주저하게 됩니다. 유튜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레드오션이야.
지금 와서 무슨 부동산 경매 공부야 라고 말하며 시간을 죽이면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돈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시간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른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요사키는 분산이 아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들여다봐도 그들도 처음에는 균형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균형적인 사람들은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늘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걸음마를 배울 때 당신이 어떻게 조금씩 발전해 나갔는지 생각해보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 독서를 하고 글을 쓰며 시간을 쏟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힘이 들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1억 아니 10억을 잃지 않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5번째 장애물은 바로 오만함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내게 자주 이런 말을 해주곤 했다. 내가 아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왜냐하면 오만할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오만함이란 이런 얘기 같아요. 주변의 시선, 나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끄떡이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면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며 사회초년생일 때 보험에 가입한 일화가 떠올랐어요. 지인의 소개로 보험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사인을 할지 말지 고민의 순간이 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제가 아직 더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거만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치 아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보험은 해지하게 되었고 당연히 보험료를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주제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의 말에 대해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책으로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오만함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경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요사키가 말하는 우리들이 부자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 아니면 내가 지금 겪을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책에 써놓았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난한 인간관계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게으름, 거만함, 냉소주의에 빠져 나쁜 습관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지금 그런 관계나 그런 상황에 빠져있구나 라는 걸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